안녕하세요. 축구보는 고양이 캐스날입니다. 아스날은 빌드업 시 센터백을 골키퍼의 양옆으로 배치하고 그 앞에 파티와 로콩가를 세우는 사각형 대응을 만들었는데요. 리버풀은 이에 대해 양쪽 윙포워드 마네와 살라가 좁혀서 아스날의 센터백을 맡고 공격수가 파티를, 그리고 오른쪽 메찰라가 로콩가를 압박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스날은 자유로워진 풀백을 거쳐서 공격할 수 있을 텐데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사각형 배치의 두 가지 형태입니다. 첫 번째는 파티가 꼭지점에 위치하고 로콩가가 그 왼쪽에 서는 것. 두 번째는 파티가 오른쪽에 위치하고 로콩가가 꼭지점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비대칭적인 사각형이죠. 어떤 형태를 취하냐에 따라 아스날의 전개 방식도 달라졌는데요. 전자의 경우라면 오른쪽 풀백 토미야스에게 공간이 생기고 후자의 경우라면 왼쪽 풀백 타바레스에게 공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아스날은 전반전엔 전자의 방식으로 공간이 생긴 오른쪽을 활용했습니다. 리버풀은 이를 막기 위해 왼쪽 메찰라 티아고의 측면 압박으로 대응했는데요. 이에 아스날은 라카제트를 측면에 가담시켜 티아고를 상대로 2대1 수적 우위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오른쪽 전개는 원활하지 못했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아스날의 빌드업 상황입니다. 파티가 꼭지점에 있고 로콩가가 왼쪽에 있네요. 토미야스 쪽에 공간이 큽니다. 가브리엘의 전환 패스가 나옵니다. 하지만 가브리엘의 패스는 정확하지 못했고 티아고의 커버는 빨랐습니다. 마찬가지 형태입니다. 가브리엘이 반대쪽으로 롱패스를 때리는데요. 라카제트가 공을 받았네요. 이어서 사카에게 공을 연결했지만 공격이 진행되진 못합니다. 토미야스가 오버래핑으로 지원해야 하는데 위치가 아쉽네요. 사실 가브리엘이 전환 패스를 할 때부터 토미야스의 위치가 너무 낮았습니다. 토미야스가 좀 더 전진했다면 공격을 위한 위치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전반전에 오른쪽 빌드업의 어려움을 겪은 아스날은 후반전에는 방향에 변화를 줬습니다. 파티가 오른쪽에 치우치고 꼭지점에 로콩가가 위치한 형태를 만든 것입니다. 즉 토미야스 쪽이 아니라 반대쪽 타바레스 쪽으로 연결하는 패턴으로 바꾼 거죠. 리버풀이 전자를 막을 때 왼쪽 메찰라 티아고를 활용했던 것과는 달리 후자를 막을 땐 오른쪽 풀백 아놀드를 전진시켰습니다. 이에 아스날은 로우를 내려서 2대1 수적 우위를 노렸는데요. 하지만 이런 왼쪽 공격도 문제를 겪게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로콩가가 꼭지점에 파티가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스날이 후방 패스 플레이를 통해 리버풀의 압박을 벗겨냈고 로콩가가 공간이 생긴 타바레스 쪽으로 패스를 시도하는데요. 아쉽게도 이를 간파한 아놀드에게 걸리고 말았습니다. 마찬가지 형태네요. 가브리엘이 전방을 향한 패스를 시도하는데요. 아놀드의 움직임을 보세요. 가브리엘의 패스가 측면으로 향하는 줄 알고 그쪽을 향해 달려나갔네요. 아놀드를 속이는 데는 성공했지만 패스가 너무 강해서 빗나가고 맙니다. 로우와 타바레스의 2대1 수적 우위를 노린 전개였는데 아쉽게 됐네요. 여기서는 가브리엘이 공을 받자 아놀드가 타바레스를 압박하러 깊게 들어왔습니다. 가브리엘이 다시 백패스를 하고 리버풀의 압박을 풀어나오는 아스날입니다. 깊숙이 전진한 아놀드 덕분에 자유롭게 공을 받는 로우인데요. 하지만 패스 강도가 너무 약하네요. 아놀드가 따라잡을 수 있을 정도였어요. 이어진 로우의 패스도 아쉽습니다. 오버래핑하는 타바레스의 속도에 맞춰서 스루 패스로 넣어줘야 했는데 패스가 타바레스의 뒤를 향해 버렸습니다. 결국 공격 찬스가 무산됐습니다. 이렇게 아스날은 전반전의 오른쪽 패턴과 후반전의 왼쪽 패턴 모두 원활하지 못했고 후방 빌드업에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압박은 어땠을까요? 리버풀은 4-3-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빌드업 시 골키퍼를 중심으로 양옆에 센터백이 서고 그 앞에 꼭지점인 파비뉴가 위치하는 형태였습니다. 아스날은 공격수 오바메양이 오른쪽 센터백을, 오른쪽 윙 사카가 올라가서 왼쪽 센터백을, 그리고 공미 라카제트가 파비뉴를 맡았는데요. 이에 리버풀은 왼쪽 메찰라 티아고가 내려가서 빌드업을 지원했습니다. 이렇게 리버풀이 후방에 사각형을 만들자 아스날은 압박 자원 오바메양과 라카제트, 사카가 이 선수들 사이사이에 위치해서 삼각형을 만들게 됐어요. 이 구조에서 만약 리버풀이 공을 오른쪽으로 전개시킨다면 오바메양이 압박하고 나머지 두 선수는 연쇄 이동으로 파비뉴와 티아고를 마크했습니다. 반대로 왼쪽으로 전개시킨다면 사카가 압박하고 나머지 둘이 연쇄 이동을 하는 거죠. 즉 3명으로 4명을 제어하면서 리버풀이 중원을 거쳐가는 걸 어렵게 만든 것입니다. 이 의도는 효과적이었지만 허점 또한 존재했는데요. 바로 오른쪽 비대칭적인 구조 때문입니다. 오른쪽 윙인 사카가 올라가서
압박 라인을 만들었기 때문에 리버풀의 왼쪽 풀백이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물론 토미야스가 미리 전진해서 왼쪽 풀백을 막할 수도 있겠지만 리버풀이 그 빈틈을 노린 롱킥을 시도할 수도 있으니까 대비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토미야스는 리버풀의 왼쪽 윙과 왼쪽 풀백 사이에 위치했습니다. 반대편에서 똑같이 상대 풀백을 압박하는 로우와 비교했을 때 물리적인 한계가 있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리버풀이 왼쪽 센터백으로 전개할 때는 사카가 왼쪽 풀백으로 향하는 패스기를 막는 움직임으로, 즉 J자 형태로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또 다른 문제가 있었는데요. 아스날이 마크맨을 바꾸는 과정에서 라카제트가 빠르게 마크맨을 옮기지 못할 때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와 사카의 J자 압박 형태가 더해져서 왼쪽 메찰라 티아고가 자유롭게 되는 순간이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이때는 파티가 전진해서 라카제트가 들어올 때까지 잠깐 티아고를 견제해줬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파티의 배후가 취약해지죠. 이때는 토미야스가 후퇴해서 대비해줄 수 있었습니다. 리버풀의 왼쪽 센터백에게 공이 가는 상황입니다. 사카가 J자 형태로 왼쪽 풀백에게 가는 길을 견제하면서 센터백을 압박하는데요. 라카제트가 티아고를 마크하지 못한 상황이네요. 파티가 전진해서 티아고를 압박해줍니다. 파티가 딸려 나오자 센터백이 전방으로 롱킥을 때리는데요. 이에 토미야스가 후퇴해서 대비해줬습니다. 결국 상대가 활용할 수 있었던 포켓 공간을 점유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상대 왼쪽 풀백에게 공이 연결될 때처럼 토미야스가 전진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때는 파티가 후방 커버를 해줬습니다. 사카가 J자 형태로 압박했지만 상대 왼쪽 센터백이 개인 능력으로 왼쪽 풀백에게 패스를 성공시킵니다. 이에 토미야스가 전진해서 압박했고 왼쪽 풀백의 전진 패스가 나옵니다. 파티가 토미야스의 빈자리를 커버하고 있었네요. 두 선수의 상호간 커버는 유기적으로 잘 이루어졌고 이에 힘입어 아스날은 리버풀의 중원을 통제하며 괜찮은 경기를 펼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후반전에 양상이 달라지게 됐습니다. 아스날은 전반전 늦은 시간에 세트피스 실점, 후반전 이른 시간에 타바레스의 실책이 나오면서 2대0으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이에 아스날은 압박 강도를 올렸습니다. 오른쪽 중미를 전방 압박에 포함시켜 티아고를 고정적으로 마크하게 한 것입니다. 기존의 삼각진의 압박 구조는 리버풀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하든 수적 동등을 만들 수 있었는데요. 압박 강도를 높였으니 한 선수가 골키퍼를 압박하러 튀어나간다면 나머지 선수들은 3대2로 수적 열세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드필더의 추가 압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리버풀이 아스날 오른쪽 중미가 비운 공간을 공략할 수도 있을 텐데요. 이에 아스날은 왼쪽 선수들이 오른쪽으로 움직여서 공간을 메꿔주는 형태로 대응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커버하는 과정에서 터지게 됐고 리버풀은 무자비했습니다. 아스날의 압박입니다. 알리송이 왼쪽 풀백을 향한 롱킥을 차는데요. 오른쪽 중미 파티가 티아고를 마크하러 올라간 상황이었네요. 따라서 파티가 비운 공간은 반대쪽의 나일스가 커버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움직임이 아니랬어요. 여기에 상대 왼쪽 풀백의 헤딩이 나일스가 맡아야 하는 공간으로 정확하게 향합니다. 이에 뒤를 커버해야 할 가브리엘이 딸려 나오게 됐네요. 상대 공격수가 뒷공간으로 떨궈주고 마네의 뒷공간 침투가 나옵니다. 결국 가브리엘이 해야 할 커버 역할을 반대쪽 풀백 타바레스가 하게 됐고 자유로워진 살라가 리버풀의 세 번째 골을 터뜨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엔 나일스가 압박에 참여했네요. 왼쪽 센터백이 개인 능력으로 사카의 압박을 무력시키고 왼쪽 풀백에게 연결합니다. 전 장면과 다르게 이번엔 반대쪽 미드필더 역할의 파티가 공간 커버를 잘 해줬네요. 하지만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로우의 위치입니다. 안쪽으로 더 들어와서 상대 오른쪽 메찰라를 막아야 했는데 그러지를 못했네요. 결국 메찰라를 거쳐서 공격이 전개됩니다. 순식간에 3대3 수적 동등이네요. 과정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합니다. 4대0을 만드는 이렇게 리버풀은 아스날의 전술 변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를 놓치지 않으면서 게임을 끝내버렸습니다. 이번 경기는 참 실수가 많았네요. 아스날은 에러, 즉 슈팅으로 연결된 실수를 3개나 기록했는데요. 공교롭게도 실수한 선수들은 타바레스, 로콩가, 토미야스 모두 안필드 원정을 처음 겪는 어린 신입생들이었네요. 그래도 아직 시즌은 많이 남았으니 이번 패배는 이 유망주들의 소중한 경험이 되길 바라봅니다.